예, 오늘 9월 8일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9월 8일, 이제 9월달 또 초반, 중반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9월 들어서서는 월가가 주가 랠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는 9월달이 가장 재미없는 달,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너무 많이 올랐고, 평균치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조심스러워해서 매수세가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9월 달의 특징적인 게, 전형적인 게 분기 플레이가 있습니다. 분기. 9월 달이면 이제 3분기 마지막 달이죠. 이게 3분기 마지막 달인데, 3분기가 7, 8, 9, 3개월 아닙니까? 요 실적이 언제 발표되죠? 10월 달 초부터 이제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표되죠. 그러니까 3분기 어닝 시즌은 10월 달이고 실적 발표 시즌. 그런데 그 실적이 7, 8, 9월 실적 3개월치 실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실적 발표되기 전에 이 3분기 실적치를 가늠해서 추정해서 1, 2월 나왔고 3월달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내부자 정보로는 웬만큼 감이 잡힙니다. 2월달까지 두 달치 집계를 했으니까 3월달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똑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추정 가능한 뭐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되자마자 그 사고 팔고 하는 플레이가 뭐죠? 실적 시즌 플레이죠. 어닝 시즌 플레이. 그래서 그때 발표된 실적을 보고 샀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죠. 기관들한테. 기관들은 이때 미리 선침해. 그러니까 프리어닝 시즌 플레이라고 그래요. 어닝 시즌보다 한 달 먼저 프리어닝 시즌. 그래서 미리 사서 그때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을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진단하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 뭐 우연한 기회에 고급 정보로 3분기 실적이 아주 좋다라는 걸 또 이렇게 귀속말로 들리는 것도 뭐 발견하면 좋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분기 실적이 일시적인 실적이 아니라 해야 된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3분기 실적이 지속 가능한 어닝 서프라이즈냐, 지속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실적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정을 하든가 추가 매수를 하든가 뭐 어떤 간에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3분기 프리어닝 시즌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의 종목을 사례로 예를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IG 넥스원 이 종목이 이게 몇 달, 한 두어 달 전인가요? 제가 방송을 이게 한 두 번 했던 종목인데, LIG 넥스원이 이게 그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하면서 관심권에 들어왔고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13일자 2분기 실적 호평을 하고 목표가 올리는 그런 리포트 소개가 있고, 또 그 전에도 이게 IBK 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있고, 원래 실적 전망치도 2분기 실적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실적 전망치도 전년 대비 51%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실적 개선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한미 미사일 지침 5월달 발표된 5월달 6월 초에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최대 수혜주로 LIG 넥스원을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이 꼽았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미사일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멘텀 이벤트가 일어난 것이고, 이걸로 해서 이제 실적도 마침 요거를 개선해서는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라는 것이고, 실적도 벌써 분기 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지속 가능하다면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을 사례로 하면서 보는 방법이, 일단 그 연간 실적은 이 네이버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연간 실적 추정치까지.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터들 다 집계가 평균치 내가지고 다 통계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뭐 컨센서스 이루어지는 추정치라고 보면 되겠죠. 개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누가 먼저 가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원래 전망치, 연말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보세요. 매출 이익이 벌써 원래 작년도 대비 원래 뭐 10배, 20배 늘었고, 이익이. 또, 작년에, 원래는 다시 또, 이게 579억에서 691억, 영업이익은 637억에서 890억. 이게 뭐, 전년 대비 50% 늘어나는 건 아니네. 뭐, 한 40%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컨센서스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이게 추세로 보세요. 이게 3년간,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240억, 180억 하다가 637억, 890억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당 순이익 밑에 나와 있고, PER이 옛날에 실적 형편없을 때는 뭐 주가 대비 PR이 뭐 엉망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PR, 원래 실적 PR이 16배, 작년 실적 PR이 11배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PR이 16배 정도 됐네. 우수한 지표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이번 3분기에도 큰 변화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아직까지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하면서 리포트에 애널리스트 추정한 걸 갖다가 이 집계 내놓은 거 이제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걸 수정 업데이트한 건 안 나오고 있지만, 이걸 보면은 작년 9월 올해 9월 추정치, 이게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에 형편없었네. 뭐 82억에서 원래 222억으로 늘어나네. 13, 24, 2배, 3배 가까이 늘어나네. 영업이익이 그렇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늘어나고, 주로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당기순이익은 특별이익이 포함된 거니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뚜렷하게 늘어나는 흐름이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분기 실적은 들쭉날쭉할 경우가 많아요. 왜? 이 방산업체들은 정부 납품하고 이렇게 수주받고 하는 이 기간별로 편차가 심해요. 일상적인 영업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거, 소매 영업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것들은 분기별로 꾸준히 뭐 큰 변화가 없지만, 이런 거는 납품하고 제조하고 이런 게 그 공정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 이걸 이제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실적이 뭐 많이 나빠졌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요인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5분 3분기도 이게 추세가 그대로 나온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서 주가 흐름이 괜찮겠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추정치 보고
분기별로 또 이렇게 세분해서 보고 이 네이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을 보고 미리 사서 그때 팔아먹기 위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보유 포트폴리오에 큰 이상이 없겠는지. 그래서 주가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런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분기별로 이미 올해 이 연초 이후에 쭉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긴 차트를 봐야 돼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의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본격적인 정상 그 영업 궤도로 올라가는 이제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긴 흐름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상장 당시 이게 8만원 상장에 8만 6천을 상장을 했는가? 이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거의 뭐 사망 선고 받은 회사예요. 이게 뭐 남북 경협 뭐 이런 거 하면서 더군다나 이게 적폐기업, 방산기업은 적폐기업이다. 적폐기업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완전히 뭐 방산회사들은 사망 선고 다 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추락해 있다가 이제 슬슬 회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 수출, 중동 쪽으로 수출 쪽으로 물꼬를 털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관뚜껑이 열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살아나는 기업, 정상 회복되는 기업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번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흐름이 이어가고 갈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충분히 편입해도 부담 없는 가격이죠. 다만 기관들이 뭐 단타 매매로 해가지고 다음 달 실적 발표 때 팔아먹을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못 사지요. 그런 단기 매매 플레이에 대비한다면.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추가 매수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겠고, 기존 보유자,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스테이드 코스죠. 뭐 그냥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죠. 이런 주식은.